안녕하세요, 단골 여러분. 신현선의 책슈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을 얘기하는 날이라서 아주 마음이 한껏 들떠 있는데요. 바로 이서수 작가님입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하는데 2021년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도 아시죠? 잡지 악스트에 작가님의 단편 미조의 시대가 소개가 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완전히 빠졌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이서수 작가님의 작품이다 하면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따라 읽었고요. 이 독자로서는 참 감사하게도 작가님이 작품을 많이 써주셨잖아요. 장편도 많이 써주셨고 중편도 그리고 단편도 굉장히 많이 써주셔서 혹시 아직 이서수 작가님의 작품을 안 읽으신 우리 단골분들 계시다면 오늘 책슈퍼 소개 영상 듣고 꼭 이서수 작가님의 세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작품을 꺼내 읽어도 좋으실 거예요. 작품을 작가님의 첫 작품부터 시간 순으로 정주행하셔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최신 작품부터 역주행하셔도 아주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처음에 빠진 작품이 이서수 작가님의 단편 미조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소개할 책도 작가님의 최신 단편집입니다. 바로 그래도 춤을 추세요예요. 이 책은 작가님의 무려 3번째 소설집이에요. 여기에 수록된 작품들은 2022년에서 2025년 사이에 발표된 작품 8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춤을 추세요를 비롯해서 이서수 작가님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이 작품 속의 표현을 살짝 제가 비틀어 보자면 삶의 통제권을 쥐지 못한다고 느끼는 인물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예를 들면 악질의 정말 팀장 때문에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그래서 결국 퇴사를 결심한 어떤 인물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은 인물도 나오고, 또 삶의 낙을 오직 먹방을 보고 그 먹방 유튜버가 소개한 추천 맛집을 다니는 것으로 낙을 찾는 그런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주변에 몸을 숨겼다가 갑작스레 닥쳐오게 마련인 그런 삶의 어려움, 삶의 고통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삶의 곤란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곤란함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방금 제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마련인 삶의 곤란함 같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서수 작가님의 소설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와 아주 가까운 인물들의 이야기 같아서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왜 제가 지난번에 책슈퍼에서 이하진 작가님의 SF 소설을 소개하면서 우리를 아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그 SF가 주는 해방감 같은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서수 작가님의 작품과 같은 문학 작품들은 너무나 우리 현실과 가까워서 느끼게 되는 그런 짜릿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작품 안에 청춘미수라는 단편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상이 청춘이라고 부르는 20대를 지나고 있는 인물들이 나와요. 하지만 삶은 팍팍하고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큰 아주 고단한 20대를 지나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 와중에 친구들은 그다지 막 큰 포부나 막 원대한 꿈이랄까요? 이런 건 없어요.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고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야망이 클수록 탄소 배출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화가 너무나 이 2025년 현재 20대가 느끼는 그런 감각이랑 굉장히 닿아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이런 대목을 읽으면 바로 지금
내 친구들을 딱 떠올리게 되고 그들의 대화를 바로 들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핍진성인데요. 우리가 수시로 겪는 어떤 일상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하기도 하고 그 포착한 일상의 장면을 날카롭게 벌리기도 하는, 그 틈을 벌려서 아주 깊이 들여다보기도 하는, 그것이 동시대의 한국 문학을 읽는 기쁨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춤을 추세요에 수록된 AKA 신숙자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의 주인공은 한 30대, 40대 됐을까요? 프리랜서 작가예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의 엄마 이름이 신숙자인 거거든요. 이 신숙자 씨는 그림도 그리고 막 청산별곡 같은 시조도 막 외우는 아주 취미가 풍부한 근사한 엄마인데, 하지만 이 노년의 여성은 노동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리랜서 작가는 그런 어떤 부양과 가장으로서의 무게감 같은 거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왜 인간은 달걀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될 텐데 이 달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생각하게 된, 이렇게 생겨 먹은 게 인간인가, 이런 얘기를 잠깐 하거든요. 근데 그 소설에서 나오는 맥락과는 다르게 그 별개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를 찾고 뭔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설을 읽고 또 쓰기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있고 가고 있는 작가가 내가 속한 사회의 어떤 장면을 아주 정확하게 붙잡아서 나를 붙들고 이거 진짜 이렇지 않아? 라거나 우리 여기서 이거 잠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해주면 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보지 않았던 것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아주 자기계발적인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어떤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곰곰이 곱씹어보는 그 일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삶을 아주 다양한 질감을 갖게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역시 이서수 작가님의 이런 핍진한 작품들을 읽으면서 내가 지나칠 수도 있었던 그런 현실의 한 조각을 막 꽉 붙잡고 깊이 생각해 보게도 됐고요. 그리고 읽는 내내 어쨌든 나는 한국 소설 너무 좋다, 으악 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진짜 이서수 작가님의 작품, 내가 이래서 한국 소설 좋아하지라고 늘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에요. 특히나 이서수 작가님의 정말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가님의 작품에는 담담함이랄까 뭐랄까 유머의 태도 같은 게 있거든요. 아주 곤란하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주 곤란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싱겁게 농담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제목처럼 그냥 확 춤을 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설 속에 진행이 되는데요. 실제로 작가님이 그런 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거운 상황이라도 어떻게든 유머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또 참 좋았어요. 제가 여기서 문학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좀 자기계발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제가 꽤 예전에 읽었는데 아직도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앤드루 카네기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명랑한 성격이 재산보다 귀하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련이 닥치면 그냥 최대한 웃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 부자 할아버지의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마음에 남고. 그래서 막 조금 힘들거나 우울해지려고 할 때는 명랑 하면서 그냥 웃어버리자, 이게 내 재산이다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이서수 작가님의 작품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에게도 그런 태도를 엿봤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가고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은 생각해 보면 막 대책 없는 낙관이 아니라 어둠을 헤쳐나가는 심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서수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면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이런 심지를 바로 돋우고 싶어지는 기분이 되고요. 그런 아주 연약한 동시에 강건한 이런 마음을 단골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명랑 그리고 강건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제목에 담겨 있는 이 그래도의 마음일 것 같아요. 제목이 단지 춤을 추세요가 아니라 그래도 춤을 추세요인데에는 아무리 좀 짜증이 나고 아무리 막 힘들고 다 때려치우고 싶더라도 그래도 춤을 추자. 그렇게 그냥 살아가 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고요. 비록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춤을 추는 것밖에 없더라도 다시 카네기 할아버지의 말을 가져오면 그 명랑함이 재산보다 귀한 거니까요. 그리고 춤을 추는 건 막 엄청 무슨 아이돌의 기술적인 춤을 추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몸에 묻은 먼지 막 털어내듯이 막 춤을 출 수도 있고 내 몸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흔들어 보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내 몸인데. 그리고 그때의 춤은 남을 위한 춤도 아니고 오로지 나를 위한 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삶도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춤을 추고 어쨌든 살아가 보고 그쪽이 그래도 우는 쪽 그러니까 그래도 춤을 추는 쪽이 그래도 우는 쪽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런 단순한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이서수 작가님의 소설집 그래도 춤을 추세요 였는데요. 그래도 춤을 춥시다 우리. 열심히 춤추다가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선의 책슈퍼였습니다. 신선한 책 팔아요. 춤추면서 팔아요.